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최근에 정인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참 착잡하고 또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욱 더 답답했습니다. 방송국의 자세한 보도 내용을 보고 분노하지 않은 그런 국민이 없었죠. 이건 공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됐는데, 저는 이번 어린이 정인이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이 방송으로 보도되고 며칠 전에 또 국회에서 입법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이상 묵인하기에는, 그냥 봐주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없고 구체적인 방향도 없이 그때그때 땜질하고 달랑달랑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요. 정치 리더십 문제이긴 한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인이 어린이 사망 사건 관련해서 여러분 각 정당의 정치인이나 정당의 논평,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어린이 학대 사건이 정파적인 입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유독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또 지도부가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임기응변에 치중하고 혹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의 원인을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분노 같이 하셨겠죠? 여러분, 노웅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1월 4일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인이 어린이 같은 그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형량을 2배로 늘리고 신상도 공개하겠다. 여러분, 이게 한 사회의 사망 어떤 범죄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그에 관련된 처벌의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줄어든다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사형 제도가 도입이 돼서 사형이 많이 집행이 되면 될수록, 그러면 극단적인 사형의 수준의 형벌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 줄어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논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원인은 제껴놓고 가해자들을 이렇게 눌러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 해결 방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택 문제가 생기면 집값이 막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을 사지 못하게 하면 집값이 안 오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담보대출의 상한액을 이게 줄여버리고 담보대출을 제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집을 덜 살게 하면 집값이 안 오를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20번 이상의 대책을 했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요. 근데 집값 더 올랐잖아요.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에 형량을 높이는 제도를 계속하면 과연 그걸 누른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 그러면 이런 학대
어린이 학대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도 없이 곧바로 이렇게 처방에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게 저의 솔직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뭐 노골적으로 한술 더 떠서 전국의 많은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 그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게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아주 그냥 입양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참 건너뛰어도 이렇게 건너뛰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면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인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원인과 그 과정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원인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방까지 처음부터 대통령이 내려버리면 관련 부처나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또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걸 우선하는 문제 해결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이 입양아동 매칭 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의 역할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정부 개입이 강화돼야 된다. 아니, 지금 현재 입양하는 절차나 과정이 잘못돼서 아동학대가 생겼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뭐 입양의 절차나 과정이 현재 것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거기에 다 이렇게 가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어떤 주변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건 터지고 나서 문제가 공론화되고 막 이슈화되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금방 이렇게 대책을 내는 이런 경솔함, 용감함,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된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죠. 그래야 원인이 나올 것이고 그 원인에 따른 대책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웠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인이 사건을 볼 때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플까? 아마 입양 가족일 겁니다. 저는 다른 입양 가족의 아이도 항상 내 아이 같은 마음이었고 정인이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영년 의원이나 또 노웅래 최고위원이나 또 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실제로 전국 입양 가족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5일 그 성명서를 냈는데, 저는 요 말이 가장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은 진정한 대책일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신영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내세우는 대책이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저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또 정부가 어떤 문제에 이렇게 맞닥뜨려서 내놓는 대책이요,
공분을 이렇게 우선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다라는 비판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공감이 돼요. 전 그래서 전국 입양 가족 연대에서 이런 성명의 내용을 낸 거에 대해서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급조된 대책을 대안인 양 마구 발표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옳지 않다.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급조된 법률에 의해서 또 다른 의도치 않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인이 어린이 사망 사건의 원인을 찾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공청회 혹은 세미나, 의견 수렴의 어떤 절차 이런 게 저는 확보되었다면 확보되는 게 우선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미애 의원과 우리 김웅 의원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한다면요. 국민의힘이 주체가 돼서 정인이 어린이 사망 사건의 원인을 찾는다라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서 진지하게 어린이 아동학대의 원인과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생겼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해결식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 어린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정인이 어린이 사망 사건에 관련돼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의 어떤 접근 방식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국 입양가족연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의 그 대책에 대해서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짚은 건데요. 이런 대책 국민들이 전 냉엄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인이 어린이 명복을 손모아 저도 빌고요. 저는 비록 그 입양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혈육의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또 여기에 함께 하신 전국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님 그리고 그 어린이 자녀들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혹시 이번 그 정인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과정에서 입양의 가족 여러분들께서 받았을지도 모를 상처가 있다면 심심한 위로와 또 뜨거운 성원도 보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저도 늘 관심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